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을 마쳤는데 한 주간 HLB가 등락을 좀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월요일 날 크게 급등을 해놓고 그 폭을 그래도 지켜간 채로 한 주간을 마감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얼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요, HLB에서 여러분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공지사항. 네,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 관리를 안 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주가 관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건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90도 각도로 이렇게 가진 않고요.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주가가 성격이 좀 있다. 어떤 성격의 그 패턴이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괜히 그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답답할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매집주를 한 종목 준비를 해서요. 네,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집주는 비중을 크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요 종목도 많이 참조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일단 회사 공지사항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회사 공지사항이, 자, HLB 홈페이지로 가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딥페이크 조작과 악성 루머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성 조작을 통해서 왜곡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음성 조작이나 영상이나 사진 조작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그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면은요, 이 HLB가 그 지난 22일 날 투자주의 종목으로 한번 됐었죠. 이게 왜 투자주의 종목으로 되냐면은요, 요즘 그 HLB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다 보니까 이 건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광고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파리들이 많이 꿰다는 얘기죠. 네, 이 파리들이 많이 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시장 경보제도 중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HLB가 나쁜 면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장 홍보하는 그 파리들이 많이 들끓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조심하라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하루 됐던 겁니다. 하지만 20일 지나고 풀렸죠. 그렇기 때문에 HLB 측에서도 네, 그런 어떤 그 가짜 정보, 네, 이런 정보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주가가 조금 흔들 때 이런 재료가 딱 나와주고 이런 공지가 나와주는 것은 대단히 그 좋죠. 대단히 좋습니다. 네. 자, 적절하게 주주 보호를 위해서, 네, 주가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HLB에서 홍보성 공지를 띄워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공지가 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가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네,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앞으로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게 중요한데, 요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이따가 그 확실하게 좀 드리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HLB 모습을 보면은요, 일봉으로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참 그 주가 흐름 궤적이 아주 좋죠. 네, 우리가 이른바 그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200일선까지 모두가 다 정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이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데다가 중간중간 조정을 거쳐 가면서 가기 때문에 더더욱 멀리 갈 수 있다. 네, 이 논리로 봐야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벽으로 올라가면 당장은 좋지만 금방 꺾여버립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행보라고 봐야 돼요. 5월까지 승인이 나기 전까지 이런 행보가 이어지기를 바라겠고, 승인이 나고 나서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던 거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5월이 딱 돼서 이제 승인 발표가 나면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HLB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정도의 삼봉 형태가 한 2, 3개월에 걸쳐서 나타나야 그래야 이게 상투를 쳤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현재 이 대마기 때문에 대마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절대 죽지 않고 찬스를 또 줘요. 항상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한 달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대개 21선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21선 정도면은 한 달 정도의 주가 평균이에요. 이것하고 주가하고 그 벌어지면 과열되면은 다시 좁히고 또 벌어지면 다시 좁히고 막 이런 과정으로 아주 아름답게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21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한 달 상간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고 뭐 2개월 몇 개월 코스로 보는 6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을 봐도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 우리가 주봉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이번 주에 완전히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돌파한 구간입니다. 이제 뭐가 겁이 나겠어요? 겁날 게 없는 거죠. 위에 예전에 있었던 매물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 밑에서부터 수익본 매물들이 나오는 정도예요. 근데 밑에서부터 많이 올랐느냐? 그거 아니죠. 3만 원에서 지금 한 7만 원.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78,700원이죠. 78,700원. 여기네요. 3만 원에서 78,700원. 한 2.5배 조금 위쪽으로 오른 정도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HLB가 위쪽으로 시세를 냈다 하면 10배거, 10배 시세 쉽게 났었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자, 지금 현재 그 코스로 가는데 이제 더블 정도 낸 거예요. 한참 더 가야지. 순 현재 가치 17조로 일단 먼저 가고 그 다음에 50조로 가고 그 다음에 100조로 가는 수순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7조면은 13만 원 선 정도 가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1차적인 목표로 봐도 그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보면은요, 매도 체결 상위 종목으로 HLB가 떴네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매도 체결 상위 종목 해가지고 매수 체결 횟수하고 매도 체결 횟수를 비교를 하니까 매도 체결 횟수가 좀 많다. 한 47건수만큼 많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는 못 오른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하루 정도 뭐 이런 매도 체결상이 20종목에 속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크게 보고 가야죠. 왜 하루하루를 보고 갑니까? 하루하루 보면 안 보여요. 크게 봐야죠. 그런 정도의 재료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수 변동해서 나왔는데 주식수 자체가 몇 주 안 됩니다. 크게 의미 없는 거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 그 정도의 수량이니까 이거는 절대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매 동향을 좀 보니까 공매가 최근에 쇼카바링이 며칠 사이에 확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2월 20일자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HLB가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요거죠. 386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한 419만 주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19에다 14, 33만 주 정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쇼커버링 들어온 거죠. 박스권 내에서만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면은 항상 겁나가지고 쇼커버링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33만 주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요. 전체 시장에서 말이죠.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좋았어요. 그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몇 번 이제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예요. 학회가 이제 4월 달부터 몰려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도 학회 일정이었는데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은 다음에 소강 상태였다가 4월 달부터 줄줄이 있어요. 4월 달부터. 자, 보세요. 4월 달부터 줄줄이 있었습니다. 6월 달까지. 그랬다가 좀 쉬고 9월 달부터 좀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흐름이거든요. 2024년도
네, 날짜는 조금씩 틀리지만 되게 요런 그 순서대로 갑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3월로 접어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학회가 있다면은 2월 중순부터 바이오 제약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오히려 4월 정도 가면은 좀 약간 그 매물이 나와서 흔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그 건의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좀 생각을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확실하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게 감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초전도체 섹터 죽었잖아요. 그죠? 초전도체 섹터 팍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뭐 이런 데로 자금이 몰렸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나왔으면 어디로 가? 제약 바이오 섹터로 가야지. 2차 전지 전기차 전부 시원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원찮아. 그랬죠? 네. 그랬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초전도체.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자금이 몰리는 쪽들이 시원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보세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급등을 했잖아요. 물론 재료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HLB가 사실 약간 흔든 것도 이 알테오젠도 그 시총 코스닥 상위 종목입니다. 이쪽으로 몇 기가 좀 들어오니까 약간 흔든 정도가 나온 거예요. HLB 입장에서는. 그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테오젠이 이제 시총이 큰 종목 아니에요. 이게 올라오니까 HLB가 좀 흔든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HLB에 뭐 하자가 있어서 흐름이 나빠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그 금요일날 흐름을 보셨다시피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장세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HLB 그룹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이제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주가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번 2019년도 텐베거 시세, 2번 2024년도 텐베거 예상 시세. 이게 차이점이 이거죠. 이때 2배 시세 내고 횡보 1개월 보였다가 쭉 치고 나가면서 10배 시세를 냈죠. 이게 2019년 패턴. 지금 2024년도 패턴. 이렇게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2배까지 와서 2배 내지 2.5배까지 와서 여기서 조금 흔들리는데요. 2019년도처럼 전개가 된다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겠죠. 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2번 패턴도 될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번이나 2번 패턴 다 좋은 케이스죠. 여기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3번 패턴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 뭐 쓰리봉 이런 거 나와야 이 상투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3번 패턴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1번이나 2번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현재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올라간다고 보는 측 매수하고 내려간다고 보는 측 매도하고 그러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요런 그 수급의 과정이 일시적으로 그 굉장히 그 다른 패턴으로 불규칙 패턴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하면 물량을 털립니다. 응? 그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흔들어 줄 때 항상 위축이 돼요. 물론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면 저도 팔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은 심리가 흔들려서 팔아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통을 하면서 문자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그 문자를 받기 위해서 소통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죠.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 꼭 주셔서 소통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십시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는 그 응원 문자에 상당히 힘이 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또 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